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취날드 취업의 날개가 되어드리는 취업코치 박세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할 기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많은 어떤 금융 분야를 꿈꾸는 또는 금융 공기업에선 굉장히 손꼽히는, 가고 싶은, 저도 가고 싶은 그런 재단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아마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분들 엄청 고민이 많으시고 힘드실 거예요. 자, 제가 항목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3번 항목을 한번 훑고 간단하게 4번까지인가요? 4번까지인가? 한번 훑어보고 각각의 항목별로 작성하는 가이드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면 공기업 채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NCS 사이트를 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여러분 희망하는 기업의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잡 알리오 또는 알리오 그 다음 클린아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기술서 요거 정도 이 정도 제가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공공기관 관련된 채용이라든지 이거 관련돼선 2015년도에 실제로 이제 에듀윌가 책을 출판했었는데요. How to NCS 자수의 면접이라는 책을 후배 강사님과 같이 출판했었는데 많이 또 우리 학생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아마 그 책을 보시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많은 내용들이 그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책이 바뀌면서 2판, 3판이 나오면서 좀 내용이 약간 변경된 게 있지만 NCS 채용에 대한 골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을 또 이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책을 사는 게 또 귀찮고 번거롭다면 NCS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보시면 이 채용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자, ncs.go.kr ncs.go.kr이라는 사이트를 항상 띄워놓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소서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재단의 가장 탁월한 경쟁력, 보완점, 필요한 부분 무엇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봐라. 최소 500자에서 800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뭘 묻고 있습니까? 자, 이 항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항상 얘기할 거예요. 제가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조직이해 능력을 묻고 있다. 조직이해 능력. 그러니까 지원 동기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해라. 이건 뭡니까? 우리 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만 지원해라.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어떤 사업이 좋은지, 아쉬운 점이 뭔지.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봐라. 그러니까 이건 묻지마 지원 방지예요. 그래서 사업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홈페이지 지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는 거는 다 아실 거니까 그럼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여러분이 알기에 지방공공기관입니까? 아니면 중앙공공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차이가 뭔지 정도는 이제 알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2020년 기준으로 이제 340개 정도 되죠. 그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제 행안부의 소속의 지방공공기관이에요. 근데 이 지방공공기관을 쓰려면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클린아이라는 사이트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일본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관의 보완점 뭐니? 그러니까 잘한 거 한번 찾아봐봐.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죠. 그래서 이 클린아이 찾아서 가시면 돼요. 네이버에 클린아이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이게 경영실적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장점, 이게 경영실적 보고서가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이 연도별 자료를 보면서 뭘 잘했지? 아쉬운 점이 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한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2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를 해왔느냐 많이 알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분이 묻지마를 방지하는 어떤 그런 용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현직자, 재직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그런데 이제 구직자의 관점 또는 이제 소비자의 관점,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의 측면에서 뭔가 이제 접근해 볼 때 그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혹시 있니? 또는 현행 제도 중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다. 그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작업을 하시면서 내용을 좀 발췌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또 한번 봐볼게요. 본인이 우리 재단에서 반드시 일해야 되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꼭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 때 꼭 가고 싶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럼 꼭 가고 싶은 사람은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항목에서 뭘 보고 있냐면 강조야. 반드시 꼭 입사할 사람만 우리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차별화, 역량, 경험, 능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기술해라. 그러니까 꼭 오고 싶은데 조건이 있어. 뭐 거기에 꼭 가야 되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 산에 오르고 싶어. 근데 체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트레이닝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자, 이거는 항목으로 분석해 본다면 저는 이제 자기개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개발 항목 중에 자소서를 분석해 보면 우리 재단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러니까 사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기개발 항목, 이 자기개발 능력 부분에서 이제 다루는 게 뭐냐면 자기 인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적성, 특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흥미가 뭐가 있는지, 그 흥미 조건이 뭡니까? 신용보증, 신보와 연결되어 있는 흥미, 장점이 뭐냐? 이것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직무지원 동기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쓰는 방법론을 설명하자면 뭘까요? 그러면 바로 직무기술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전산 직무가 있고 사무 직무가 있어요. 물론 이제 5급도 있고 6급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무기술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있고 여기 꼭 뭘 봐라 먼저? 직무 개요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역량이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고 이 기관에서 필요한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가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자소서를 항상 쓸 때는 막 쓰면 안 되고 꼭 직무기술서가 가이드다. 내비게이션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 서류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 공동의 과업 달성에서 갈등을 발생했대. 뭐 조율을 어떻게 했니?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쓰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재했을 때 본인들이 취했던 의사결정 방법과 결과를 써라. 이렇게 하면 자, 공동의 과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얼핏 볼 때 팀워크 능력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대인관계 능력은 하위 구조가 5가지로 되어 있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지금 3번 항목의 가장 적절한 능력은 갈등 관리 능력이에요. 갈등 관리 능력이라고 해서 그 항목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첫 번째 쓰는 방법에 있어서 뭘 찾아야 됩니까? 중재 경험을 찾으셔야 되겠죠. 중재 경험을 찾으시고 두 번째 의사결정 방법론이 있어요. 방법. 그거 여러분이 취했던 방법이 뭐냐?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손들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물론 민주적으로 우리가 거술해가지고 많은 사람, 의견이 많은 사람이 채택할 수 있으나 보다 좀 이제 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객관적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뭔가 실효성이 있는 그런 안을 제안해서 그 안 중에 기준을 제시했더니 그 기준대로 갔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런 기준안에 의해서 선택이 됐는데 그래서 좋은 성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공동의 과업이 메인이 아니라 갈등 발생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나만의 기준이 있어. 그게 뭐야? 왜 물어봅니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은 3번까지만 일단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시고
4번과 5번 그리고 영양기술서 항목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마 신부 자기소개서를 쓰는 많은 분들이 항목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나눠 갖고 작성을 해볼 건데요.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3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자소서를 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업에서 필요하고 그 역량, 직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춤형 자소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 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고민하시고 쓰면 이것도 자소서 쓰는 그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를 좀 느껴보시면서 천천히 시간이 있으니까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1번에서 3번 항목까지는 여기서 마칠게요.